다들 한 주 잘 보내셨죠?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봄의 화를 마무리할 단계인데 요 마무리에 해당되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사실 아직 봄의 목이랑 봄의 화만 이 습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으로는 좀 완전히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고 향후 어느 정도 습득이 뭐 쌓인 이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바로 그냥 들어가자고 하고 매 영상마다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자는 몰라도 명리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자는 몰라도 되고 한자 풀이도 몰라도 돼. 단지 한자 풀이를 하고 그 뜻의 설명에 있어서만 내가 알려드린 것만 습득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들어가자고 바로 뭐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자고. 오늘은 뭐 할 거냐? 요거를 할 거야. 요거를. 요 말이 뭐냐? 경금가이시공 종중견용 제우수라 그래. 요 말은 뭐냐? 봄의 화를 하고 있죠. 봄의 화를. 우리 봄의 화를 하고 있어. 봄의 화 입장에서 금을 보면 공을 베풀 수 있고 거듭 금을 따라도 재능으로 쓰이니 나쁘지 않다라 그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뭐냐? 중요한 맥락, 포인트는 뭐냐? 이걸 알아야 돼. 공을 베풀 수 있고 내 공을 베풀 수 있고 나쁘지 않다라 그랬어요. 요 포인트 기준점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나아가자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이제 설명을 했지만 봄의 화 입장에서는 내가 뭐가 있다 그랬죠? 봄의 화가 아니라 화라는 게 뭐가 있어? 병화와 정화가 있다 그랬지. 병화와 정화. 그죠? 얘네 입장에서 봄에 금을 만나면 뭐라 했어? 막 공을 베풀고 어쩌고 나쁘지 뭐 재능을 쓰니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죠? 근데 뭐냐? 이게 사실 내가 아까 왜 어렵다 하냐면 얘네들 입장 지금 학습을 하는 게 봄의 화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금의 입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금의 학습은 아직 안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하나만 놓고 가자고. 하나만 개념으로. 봄에 태어난 이 금들도 역시나 인월과 묘월에는 한기가 설기가 좀 젖어 있어. 때문에 이 금기 자체가 계절 자체적인 봄이라는 겨울의 한기권이나 아직 남아있는 한기로 인해서 설기가 지기 시작해. 설기가. 글씨가 좀 개판이네. 설기가. 그래서 이 설기를 좀 제어해준다라는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금한테 봄에 태어난 병정화가 금이라는 설기를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공을 베푼다라고 1차적으로 얘기해요. 하지만 내가 이 정화 입장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지만 정화는 내가 모닥불이라 했잖아. 계절 자체적인 한기와 한기와 추운 기운은 이 모닥불로는 절대적으로 밀어낼 수가 없다라고 내가 수없이 설명했어. 근데 이 병화라는 태양은 어때? 밀어낼 수 있죠. 그래서 공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이게 이 병화의 입장에 있어서 치중이 돼 있다라는 거야. 왜? 이 병화 입장에서는 금이 계절 자체적인 설기를 저어서 수기에 대한 상처를 설기를 받아있고 에너지가 좀 좋지 않은 거를 빼주기 때문에 그러면 금의 본질은 올라가겠지. 설기를 빼준과 동시에 그럼 얘가 미쳐 날뛸 거 아니야? 얘가 미쳐 날뛰면 봄의 병정화 입장에서는 일단 특히 병화 입장에서는 목을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성장시키는 목을 금이 치게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얘 입장에서 병화 입장에서 이 금이라는 애를 보면 그냥 명조 하나만 예시로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월에 태어난 병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기를 빼줘야 돼. 얘 경금 입장에서도 아이고 추워 이지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비리리리리 하다고. 그러니까 얘 한기를 몰아내주면서 병화가 한기권에서 좀 온화하게 풀어준다고. 근데 온화하게 풀리는 순간 이 목을 푹 쳐버리게 돼요. 왜? 아이고 추워 할 때는 사람이 어때? 기운도 딸리고 못도 하고 괜히 얼어붙어있는 이 쇠꽃이잖아. 내가 큰 도끼라고 해서 쇠잖아. 쇠가 얼어있는 막 터미네이터 아이맥백 막 이런 거 옛날에 봤을 거 아니에요. 에카 지수인가 아무튼 그걸로 막 쇠덩이 막 얼려가지고 막 깨부시고 막 이런 거 터미네이터 봤죠. 그런 개념으로 한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을 치면 얘는 바스라지게 된다고. 근데 바스라지지 아니하게 얘 한기를 빼주니 병화 입장에서는 일단 공을
베푼다라는 거야. 하지만 병화 입장에선 봄에 목을 키워야 된다는 그 기준을 잡고 있는데, 한기를 몰아면 목을 키우려는 기준을 잡고 있는데, 목을 성장시킨과 동시에 아름답게 키워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금까지 조절을 해주고, 조절이 내가 목한테 집중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금한테 내가 집중을 하게 되니 좋지 않다라는 거야. 하고 공을 베푼다라잖아. 공을 베푸는 거. 공을 베푼다라는 게 누가 좋은 거야? 누가? 공을 베푼 놈이 좋은 거야? 공을 받는 놈이 좋은 거야? 그죠? 내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잖아. 공을 베풀 수도 베푼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누구한테 공을 베풀어? 경신금한테. 경신금한테. 하지만 한기를 일단 빼줬죠. 한기를 빼주는 거는 병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억제를 시키면 목을 치진 않겠죠. 그죠? 야, 너 치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 라고 억제를 시키면. 흔히 화급금 개념이잖아. 화급금 개념. 화급금. 물론 내 간법은 화생금의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는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하니까, 병화는 신금과의 관계에서 좋고, 정화는 경금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세트로 얘네들은 보면 돼. 얘네들 세트로. 만약에 경금이 드러나서 간목을 치려고 할 때 병화 자체는 경금을 억제할 수는 없어요. 해서 이때는 정화가 드러나는 게, 해서 내가 여기 설명했잖아. 정화와 경금은 한 세트고 병화와 신금은 세트라고. 해서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놓이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는 경금과 신금의 설기를 제어해주니 공을 베풀 수 있다고. 근데 내가 방금도 아까 전에 했죠. 공을 베푸는 놈이 좋은 거야? 받는 놈이 좋은 거야? 받는 놈이 좋다고. 하고 우리는 그 역사 드라마나 어떤 스토리나 동화나 뭐가 보면 알잖아. 공을 베풀었는데 이 새끼가 배반을 하면 어떻게 돼? 죽어나겠지. 공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을 성장을 아름답게 시키려는데 이 목을 갖다가 대가리 푹 쳐버리면 어때? 개새끼가 되는 거야. 개새끼가. 하니 이런 구조가 그거야. 병화 자체는 경금과도 맞지가 아니한데, 아비한테, 재성이니까 아비한테 아무리 내가 잘해주든, 또한 사회적인 결과를 내가 아무리 힘들게 읽어내든 내 생각을 이 재성이라는 결과든 아버지든 반드시 꺾이게 돼 있다 그거예요. 꺾이게. 하니 요럴 때는 이제 정화가 드러나서 얘를 제어해 주는 게 좀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병화는 신금을 보면, 신금은 병화로 보고 보석으로 난 비유하지 않지만 조약돌 같은 걸로 비유한다고 하면 빛나기 때문에 목을 치고 싶은데 목을 치지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정화 입장에서는 야 씨발 너 가만히 있어 라고 억제를 시켜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 궁통의 세계에서는 어설프게 아는 학자들이라면 벽갑인정에 대해서 알 거예요. 벽갑인정. 갑경 정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벽갑인정은 그냥 이제 좀 중수들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간목이 경금으로 쪼개지는 거를 아름답게 여기는 와중에 경금이 목을 쪼개는 거를 장작을 만들어서 대장간, 정화라는 모닥불을 피워서 재련, 날을 더 갈아서 간목을 더 효율적이게 쪼갠다라는 게 벽갑인정의 논리인데, 봄에 태어난 경금이 떴으니 정화가 떴으니 벽갑인정이라고 하니 경금을 아름답게라고 하긴 하지만, 봄에 태어난 경금은 힘이 약해 해서 재련이 아니라 억제가 되거든. 억제가. 그리고 금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기본적이게 계절에 있어서 이 병화, 특히 병화 입장에서 목을 성장을 제대로 못 시킨다 그거예요. 못 시킨다. 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가지고 묘월에 태어난 병화일주다. 묘월에 태어난 병화일주인데 뭘로 해야 될까? 시간이 신금이 떠있다 이래버리면 내 엄마잖아. 내 엄마. 병화 입장에서 내가 아들 입장이야. 우리 엄마는 나를 아름답게 여기는데 이 병화가 니미를 시간 가면 갈수록 뭐해? 금을 빛내주기 시작하잖아. 그죠? 이래버리면 뭐냐면
우리 엄마는 나를 기대서 나를 컸는데 나는 누굴 바라보고 살아? 목을 성장을 막 엄마 열심히 했고 나 목을 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재성, 와이프가 되지. 와이프한테 집중을 해버린. 아니 이 목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 잘난 아들 키워가지고 며느리한테 뺏기는 꼴이 생겨버리죠. 이런 개념으로 좀 잡거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 신금이 묘목을 치지 않게 병화로서 억제를 하고 경금은 정화로서 기본적으로 억제를 한다라고만 일단 알고 있으면 돼.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아까 구절로 얘기했죠. 공을 베풀 수 있고 금을 따라가더라도 재능은 얻으니 나쁘지는 않다라 그랬어. 나쁘지는 않다. 씨발 이 봄에 태어난 병정아들은 찍으자마자 경신금 떠 있으면 격이 좀 떨어지게 돼요. 물론 이제 잘 살거나 좋은 직장 얻거나 할 수는 있지만 격이 기본적으로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공을 베푸는 것도 받는 놈이 좋은 거지. 공을 베푸는 놈은 얼마나 기운 빠지겠어. 내 거를 줘야 되니까 내 거를. 안 그래도 이제 이 봄에 막 태어난 이 병화 입장에서 목을 키우는 것도 한 기도 밀어내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씨발 금을 만나면 공까지 베풀고 자빠졌으니 가난한 애고 힘없고 이런 영주 이런 애들이 공을 베푸고 있는 꼴이라고. 그죠? 그런 꼴로 좀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정화도 역시나 봄에 태어나면 뭐 경인월에 이것도 그냥 예외요. 경인월에 뭐 정화일간이야. 이러면 이 정화가 인목으로서 바로 태워지기에는 어려워. 하니 경금이 인목을 쪼개서 나를 태워주는 거는 좋아라 해. 하지만 봄에 이 정화 입장에서도 목을 소모하고 싶긴 하지만 목이 성장을 해야 내 환경이 신분이 상승하는데 경금이 자꾸만 쪼개다 보면 내 신분이 바닥을 치게 돼 있어. 하니 얘네들은 순서가 뭐냐? 목을 일단 한번 소모시켜. 경금으로 인해서 한번 소모시켜서 나를 태운 후에 내가 힘을 받잖아? 그러면 이 정화는 다시 한번 경금을 억제를 시켜요. 왜? 너 씨발 목 치지 마라고 하면서 억제를 하거든. 그러니 봄에 태어난 이 정화일간들이 특히 아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능숙한 애들이 많아. 지가 처음에는 지 엄마 고생, 아빠한테 엄마 좀 쳐가지고 나 좀 위로해줘라고 엄마를 먼저 괴롭혀 놓고 지가 이제 타고 나니 아빠를 억제한다느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의 정화들은 좀 특이한 게 어미가 일단 고생길로 들어와서 온다고 아비가 건사하고 있다라는 조건하에 일단 태생적이게 이 정화들은 봄에 이제 구조마다는 달라요. 물론 팔자마다 다르고 어떻게 조성되어 있냐는 달라. 봄에 태어난 이 정화가 특히 인월에 태어난 경금을 월간에 띄운 이런 구조들이 어미가 일단 고생한 엄마로 들어가. 하고 아비가 그 어미로 억압을 하면서 나를 아름답게 비춰주는 역할로 들어가. 하니 이 봄에 태어난 정화들이 목의 조력, 경금이 때려가지고 나를 태워주고 하더라도 아비한테 감사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비를 억제를 시켜버리는 역할로 들어가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라. 아니 마지막 구절 나쁘지 않다. 재능을 쓰니 나쁘지 않다라고 했죠. 않다, 나쁘지 않다 라는 거는 애초에 따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나쁘지 않다. 나쁘지, 이거 딱 그 느낌이야. 뭔가 해, 애매모호하게. 쳐다봐, 보면서. 그러면 나쁘진 않네. 이 정도. 나쁘지 않네라는 말이 나가는 상황이라는 게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야, 사실. 그죠? 상황이 좋으면 우아거리겠지만, 긴가민가하고 아리송하고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요럴 때 쓰는 말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이게 봄에 태어난 이 병정화 특징들은 금을 띄워놓고 있으면 금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 금에 대한 문제가. 병화 입장에서 경신금을 띄워놓든 정화 입장에 경신금을 띄워놓든 일반적인 재성에 대한 문제가 어디로 생물학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디 쪽이든 하나는 무조건 불편하게 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돼요. 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병화는 신금을 제어하지만 정화는 신금을 제어를 못하고 그리고 정화는 경금을 제어하지만 정화는 신금을 제어를 못한다라고 기본적으로 깔아주면 돼요. 알겠죠? 그나마 얘네들이 한 세트야. 그나마 얘네들이 한 세트. 근데 봄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나쁘지 않다라 그랬고 공을 베푼다 했어. 공을 베푸는 것도 일단 문제야.
아직은 완벽하지 않고 성장해가고 만물을 좀 밀어내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성장을 힘겹게 생명이 태어나고 이제 태초가 시작했는데 태초가 만들어져가지고 뭔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뭣도 없는 애가 베풀면 그거는 병신이야. 알겠죠? 병신이라고. 없는 애가 베푸는 거는 병신이고 공을 베풀어서 좋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내 상황이 괜찮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없는 애가 얘한테 막 베풀어. 우리 뭐라 그래? 흔히 말해서 에이 착한 애라는데 속으로는 주변 봤을 때 병신이네 거리는 거고 있는 놈이 베푸는 거는 아이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네. 착한 애라고 안 하잖아 걔네들한테는. 그죠? 사람이 좋아 보이네. 사람이 선하네. 근데 여건되고 뭐하고 이러면 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거의 80%는 뭐야 90% 이상들이 남 잘 되는 거 못 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아 이유가 있어서 하는구나. 쟤 그냥 저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막 의심부터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을 베푸는 것도 좋지 않은 말이고 사실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애초에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야. 재능을 쓰니 뭐 얻으니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 나쁘지 않다 요 말이 중요한 맥락이라는 거야. 알겠죠? 이 고서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고서야. 별의별 세대별로 별의별 사람들이 막 많게는 막 몰라 몇천 명이든 몇억 명이든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볼 거 아니야. 이게 최대한 밑으로 세대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서에서도 어지간하면 좋게 써놔요. 약간 돌려가지고 써놨잖아. 돌려가지고 나쁘지 않다. 그리고 공을 베푼다라고 하면서 그죠? 좋은 게 아니야. 공을 베푸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문화라는 거는 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절대 어떤 나라들 간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나라의 역사라는 건 없어요. 절대적으로.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1, 2차 대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인간의 역사라는 시대를 보면 인간의 역사라는 거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은 역사는 없어. 알겠죠? 나라 간에서는. 절대적으로 공을 베푸는 거는 좋은 게 아니야. 나를 이 생에 태어나게 한 부모들도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 듯이. 그죠? 누구든지 그래. 내가 너를 키워줬으니 너가 나한테 이래야지. 내가 너를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나한테 이래야지. 안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이게 보상심리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보상심리. 내가 베푸는 만큼 받고 싶은 욕심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래 못 받아도 좋아. 근데 공을 베풀었는데 한 기를 빼주고 얘를 살려놨는데 얘는 목을 치는 요소로 들어가면 나의 통수를 때리는 거잖아.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알겠죠? 공은 베풀 수 있어. 내가 없어도 베풀 수 있어.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안 받아도 괜찮아. 그냥 베푼 거고 내가 이거로 얘한테 뭐 다른 걸 받으려고 준 것도 아니야. 애초에 선한 마음을 줬어. 하고 거기서 끝나면 돼. 근데 문제는 내 통수를 쳐버릴 때 내가 얘한테 뭘 바라지도 않고 그냥 공을 일반적으로 베풀었는데 이 새끼가 나를 통수를 칠 때 죽을 때도 눈 감고 못 죽는 거야.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런 개념으로. 이게 오행의 세계고 내가 얘기하는 거 좀 잔인한 구석이 있긴 하겠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분들이면 알 거야.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얼만큼 잔인한 게 많은지. 그죠? 많은 거야. 이게. 오행의 세계도 그래요. 오행의 세계도. 어차피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 이 팔자 구성이라는 게 내가 이 팔자에서 내가 사이클로 돌아가면 별로 안 좋아. 그냥 주변 환경이 나를 제외한 주변 환경이 아름다워서 내가 병신 같으면 다 내가 왜? 얘든 나 병신 같은 애 때문에 다 움직여주기 때문에 다. 흔히 말해서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그러지. 팔자 좋은 놈이라고. 그죠? 오행이 잘나면 잘난 만큼 많은 거를 읽어야 되고 해가야 되고 하는 거야.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인간은 왜 열심히 돈을 벌죠? 왜? 돈 필요 잘난 부모 만날래? 내가 잘나질래? 이러면
잘난 부모도 만나고 싶어요. 반일 테고. 내가 잘나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반일 테고 하니까 내가 물어볼게. 인간은 왜 열심히 살고 물질적이게 뭔가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왜? 왜 그러고 싶어요? 왜? 우리 대부분의 인간이라는 거는 대부분 40, 50% 정도의 인간이라는 거는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우리가 왜 열심히 살죠? 왜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사는 이유는 다 돈으로 통용이 되어 있잖아. 그죠? 어떤 시대든. 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까? 뭔가 개인의 꿈이 있어서 개개인마다 부모님이 아파서 돈 버는 사람이 있을 테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을 테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근데 결국에는 그 끝이 뭘까요? 어차피 그 끝은 인간 다 죽어. 죽기 때문에 돈 번다라는 건 이유를 잡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하나의 이유를 잡을 수 있는 거는 다 통용하게 그거란 말이야. 편안하게 살려고. 지금 열심히 해서 나중에 편안하게 살려고. 그죠? 지금 열심히 해서 나중에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니 이 오행의 체계도 나도 그래. 내가 사이클로 굴러가는 것보다 주변을 망가뜨리고 살아가는 이런 게 가장 편해. 약간 그 있잖아. 빨대 꼽는 애들이라고 막. 빨대 꼽는 애들이라고. 환경이 잘난 와중에 내가 병신 같은 거는 좋은 거야. 알겠죠? 환경이 잘났는데 나도 잘나는 거는 그건 좋은 삶이 아니야. 그거는 평범한 삶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그냥 거지로 태어났는데 환경이 거지 같아가지고 거지로 태어났는데 그거는 거지로 볼 수가 있어? 그냥 평범한 삶이야. 근데 봐봐. 환경이 좋은데 내가 그지 같은 새끼야. 그러면 뭐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어때? 내 그지 같은 내 본성도 뭐야? 배경이 좋으니까. 그죠? 그게 보이지 않는 신분이 되고 하는 거죠. 근데 환경이 안 좋은데 내가 잘났어. 환경이 안 좋은데 내가 부자야. 그만큼 괴로운 게 없어. 사촌팔촌 다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돈 뜯고 뭐하고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알겠죠? 왜? 있잖아. 집에 한 놈이라도 잘 내고 뭐 어디 어마어마하게 잘 내고 출세하고 이러면 야 전화해가지고 우리 딸아들이 좀 야 내가 이번에 돈이 이러는데 그러잖아. 알겠죠? 내가 잘나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병신같이 사는 게 오히려 편한 삶이에요. 그게 인생의 진리야. 단 내가 병신 같지만 내 환경이 받쳐줘야겠죠. 그런 게 있다고. 환경이 좋은데 내가 병신 같으면 그 환경을 갉아먹고 살기 때문에. 갉아먹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 잘난 부모 앞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다고 하면 그거를 마다할 인간은 없어. 마다하는 인간이 있겠지. 하지만 그거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들이야. 너무 낭만적인 애들이고 뭣도 모르는 애들이고 좋은 환경에 놓일 수 있다라는 선택권이 있는데 굳이 그걸 버린다? 그거는 좀 그런 사람들도 정말 소수적이 되고 머리에 총 맞은 거야. 내가 열심히 하려고. 뭐 해서?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최종적이게 내가 원해라 하는 목표가 뭔데?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편안하게 살라고. 내가 편해내야 내 주변 사람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잘 살 수 있다라는 선택권이 있는데도 그거를 버린다라는 거는 멀리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알겠죠? 사람의 인생이, 역사가, 인간이 여태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이런 진리 속에 있는 거라고. 알겠죠? 하니 얘기하는 거야. 공을 베푸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 받는 놈이 좋다 해서 첫 구절에 금을 만나면 공을 베풀 수 있고 라는 것부터가 이미 안 좋은 조건이라는 거야. 알겠죠? 요 문맥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줬거든. 모든 질문 안에는 답이 있는 거야. 알겠죠? 모든 질문 안에 여기는.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장담할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닐 거야. 농담이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봄의 화 여기까지 하고 이 구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은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봄의 금 입장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봄의 금을 좀 설명하고 나서 내가 추후에 좀 보강을 하든 좀 뭐 잊어먹을 수도 있어 까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하든 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요번 주는 제가 좀 바빠가지고 원래 목요일마다 영상 올리는데 요번 주 주말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